신용환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신용환 전 교수는 다스베이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 지원 실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윤석열 당선 이후 인수위까지 갔다가 그때 관뒀어요. 통상적으로는 절대 안 하는 결정이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드디어 당선됐고 인수위 가장 힘이 막강할 때인데 본인이 스스로 관둬버렸단 말이죠. 그때 나오셨을 때 제가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이 정권이 너무 위험하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장관급 직책을 지내셨는데 탄핵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정권이 몰락하는지 여실히 지켜봤다. 그런데 인수위 시절에 이미 나는 그 위험이 감지됐고 내 힘을 여기서 보탤 수는 없다. 그리고 관뒀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네. 박수. 그때는 주변에서 너 바보냐? 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수위 때 최초로 그만둔 놈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때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국힘에서 다선 의원을 지낸 선배님을 찾아뵙고 대림동 어디 소주집에서 소주를 한잔 하면서 선배님 저 떠나겠습니다 했을 때 굉장히 말렸어요. 근데 최근에 전화가 오셨어요. 최근에? 네네. 네가 떠날 때 솔직히 나도 이해를 못했다. 왜 입만 다물고 있어도 뭐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장관급을 했으면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는데 너무나 참담하다. 네가 그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걸 보고 이제는 동네에 인사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서글픈 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 용산도 있고 막 부처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볼 때 최근에 제가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어찌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과연 어디로 가는 건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너무 연설조 아닙니까? 그때는 다들 좀 바보 새끼. 뭐라도 하나도 받아야지 뭐 실컷 고생해놓고 무슨 짓이야. 그때 총수님께서 네. 잘린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오늘 나오신 이유는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지원실장이라는 걸 하셨는데 대선 당일 아침 회의 그때 활용했던 팀별로 소속된 여러 텔레그램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받았던 자료. 네. 대선 끝나고 나서는 다 외장하드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명태균 사건이 터진 거야. 본인이 가진 자료가 뭐가 있나 뭐 이렇게 한번 뒤져보신 거야. 네. 그러다가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 그것도 대선 당일날 다운받은 보고서가 내 외장하드에 있네? 대통령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선 경선 후에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태균도 자기는 비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봤지. 그런데 이게 왜 내 외장하드에 있지? 네네. 네. 명태균 씨 모르잖아요. 명태균 씨 전혀 모르고요. 강혜경 씨도 지금도 모릅니다. 강혜경 씨도 네. 몰라. 네. 모르는데 외장하드를 열어봤더니 6.7기가 있었던 거예요. 와, 네. 많다. 네. 네. 어머,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당시는 모르셨고. 네, 그렇죠? 뭐 명태균 씨나 뭐 미래한국에 대한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대선에서는 이제 혹시 선거 캠프 참여해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 네, 네. 그게 명태균 씨 보고서든 뭐 공표든 비공표든 이런 걸 따지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보면. 그때는 어디서 온 건지 생각도 안 하고. 예, 뭐 너무 정신없는 날이고 마지막에도 투표 동료 때문에 저희가 초비상이 걸리고 했던 그 기억만 나고. 그래서 이 하드에 저장된 것은 3월 9일 오후 2시예요. 회의는 오후 10시쯤 하셨다면서. 제가 다이어리를 찾아보니까 오전 10시 회의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거 당일이에요. 3월 9일. 선거 당일인데 네. 이 문서가 본인의 외장하드에 오후 2시 반에 저장되어 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파일을 저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 문서가
지금 교수님 외장하도에서 나온 건데 네. 강혜경 씨가 국회에 제공한 보고서하고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강혜경 씨는 자신이 3월 8일 날 작성해서 명태균 씨한테 줬다고 하는 보고서예요, 이게. 그런데 강혜경 씨도 명태균 씨도 모르는 신 교수님 외장하드에 이게 왜 들어있어? 명태균 씨가 후보 당사자한테 줬건 캠프 누군가한테 줬건 줬어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관계를 끊었다고 명태균 씨도 비공표 여론조사는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인 거죠. 강혜경 씨의 손을 떠나서 명태균 씨한테 갔다가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캠프로 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받지. 네네. 그 후보가 직접 받았는지 캠프에 누군가 받았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몰라요. 네. 그거는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대선 캠프에서 이 보고서를 썼고 그리고 내가 그날 받아서 외장하드에 저장해 뒀습니다. 네. 하고 등장하신 겁니다. 네. 박수. 네. 메타데이터를 보면 작성 날짜가 3월 8일 6시 10분 35초예요. 네. 네. 그런데 강혜경 씨가 작성한 문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게 하드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맨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서의 동일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봐서 다 이미 입증이 됐다라고 하고요. 명태균 씨 인터뷰에 제목만 봤는데 유출이 됐다? 나만 보려고 했는데 유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순되죠. 나만 보려고 했는데 유출됐으면 본인 아니면 거기 회사에 뭐 두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뉴스타파에서 그 메모장 하나가 맞아요. 예, 보도했어요. 공개됐다고 그러는데 메모장 한 장을 왜 만들까요?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이 여론조사를 분석할 줄 아는. 공유하든지 보고하든지 뭐 이런 목적 아니고서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할 리가 없겠죠. 상식으로 보면. 이날에 이 보고서 30 몇 장짜리를 한 장짜리 메모로 만들었다고요. 그걸 뉴스타파가 또 입수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한 장짜리는 누군가의 보고용 아니냐. 메모장을 건네준 강혜경 씨는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다고 하더라.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 캠프에서 이 보고서 활용한 적 없다고 교수님을 고소했더만. 누가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취재입니까? 이게 네네. 파일이 걸어다녀요? 네네. 이철규 의원님 누가 어떻게 줬는지 저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의 그 영상 밑에 보시면 신용환 씨는 특정하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그분의 명예를 훼손했죠, 제가? 그리고 어떤 왜냐면- 허위 사실을 했어요? 신용환 교수님 더 이상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냥. 저는 오히려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파일 숫자 보셨잖아요. 6,097개인가?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걸어온 길이잖아요. 같이 인연 맺은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1도 폐를 끼치거나 누를 끼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도. 그런데 고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외장하드에 보니까 파일이 6,097개가 있어요. 네네. 이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파일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보도가 일요일인가 됐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지나갔던 일이라서 몰랐던 것들이 꽤 있잖아요. 당신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놓고 대입해 보니까 보물 창고구나 여기가. 이거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뒤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면 여론조사가 뭐 또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 여론조사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석 자료 이런 건 제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이게 왜지? 네. 하는 자료들이 자꾸 나오더라. 네, 나 몇 개만 봤는데 그때는 누가 누구를 만나보라고 하고 무슨 정책을 반영하라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전문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공약치까지 반영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산을 조정하고 무슨 특혜를 보고 이런 얘기들이 분야별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만나보고 하랬던 이야기가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이 어.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아니 우리 교수님 잘못 받는 것 같은데? 계속 보시고 계시죠? 너무 많아서 사실은 다 보기가 예를 들어 양평 앞전에 저 네.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서류랑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딱 한 줄이에요.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집에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보세요. 그게 대선 때부터 됐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바뀌죠. 원안 폐기라든지 대안으로 변경이라든지 그렇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뭐 한 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보물창고야 거기가. 교수님 요거 하나만 두지 마시고 카피 여러 개 해가지고 안전장치는 일단 급한 대로는 어디 믿을 만한 기자한테 카피 한 번 하나 줘놓고 네, 네. 또 저놈한테도 하나 줘놓고 네네. 예. 뭐 그렇게 하면 아마 너무 많은 특종이 나갈지 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네. 오늘 밤에 써보니까 안 써져. 네. 그런 일도 있거든요. 네. 밤에 좀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딴 건 아무것도 안 건들고 걔만 고장내고 도망가는 좀도둑이 있어요. 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조치는 뭐 급한 대로는 네. 하고요. 6.7기가 요만한 USB도 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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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약간씩 뿌려두고 한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 저를 능멸하는 이제 언행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심지어 저랑 회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저를 모른다 못 봤다 본 적이 없다 뭐 예 그러면 회의체 한 번만 띄워놔 줘 보셔요. 전략조정 회의가 주로 오전에 열립니다. 7시 반 조금 늦으면 8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본부장단 회의가 이제 소위 총괄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그다음에 상황실장, 전략계획 부처 이런 분들이 위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실행되는 단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저를 빼고 거의 다 장관, 차관, 수석 내지 비서관 또는 국회의원 요번 출마해서 의원들이 되셨어요. 저 자리에 있던 분들 뉴스에 근데 다 나와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 일부가 나와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네, 해요. 안 들어왔으면 제가 그분 명함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연락처를. 저기 직함에 다 있는 분들이죠, 실제로. 네. 맨날 보도를 우리는 난 몰라요. 아니, 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뭐 하나만 예를 들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보시면 네. 전략회의를 했잖아요. 저는 정책 총괄 지원실장이니까 정책본부로 가서 멤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60명 넘게 그 안에 정책본부가 상근자는 제일 많아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항상 만들어서 타이핑해서 공유를 하죠. 그 자료가 한 몇 개쯤 있을까요? 나 자꾸 건들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자, 네. 아무래도 조만간 또 오실 것 같은데 요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됐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제가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말을 아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좀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보다 보니 어떻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꽤 있어서 어떤 건 자, 사실이고 아닌 것도 말 있겠죠. 그만하세요. 말 너무 많아. 자, 네네. 자 그러면 한 3건 정도만 공부하신 다음에 네네. 조만간 다시 보시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